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미국 그리고 나토가 대규모 전차 공여 우크라이나에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겁이 덜컥 났는지 그들이 개발했던 지금 뭐 세계 최강의 최첨단 전차라고 하는 T-14 아르마타 이걸 지금 전선에 투입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치 이 T-14 가지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전차가 마지막에 모자랐으니까 6호 전차 티거 소수 가지고 기동전을 펼치면서 이 연합군의 시험원 전차 대량으로 때려잡고 다니던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건지, 그럼 티거처럼 세던지, 아무튼 이런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하이마스 가지고 뭐 엄청나게 잡으니까 이걸 러시아가 아주 얄팍하게 소프트웨어만 바꾸고 판치르를 완전히 어마무시한 외계인급 방공무기로 바꿨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까보로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카타르가 방공 상륙함이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그런 카테고리의 군함을 알풀캄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여기에 MD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니까 대단한데 어떤 군함인지 보겠고, 이 소식에서부터 일본이 90식 전차, 우리 K1 전차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되어서 341대 보유하고 있는 이 90식 전차 전량 퇴역 결정해서 이제는 10식 전차를 추가 양산한다 라고 하는데 이 소식까지 단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타르 해군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에 발주한 독특한 방공 임무 도크형 상륙함 알풀캄이 진수되었습니다. 이 배는 개방형 비행갑판을 가진 강습 상륙함 형상으로 최대 5대의 헬기와 2척의 상륙정 550여 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요. 크로노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아스터 30 블락 1 함대공 미사일 16발이 탑재되어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는 방공함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GCAP 프로그램에 스웨덴도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템페스트, 일본의 FX 사업에 참여해온 주요 기업들의 스웨덴 사업까지 가세한 이 사업의 결과물은 2035년에 완성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4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고성능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치장물자로 보관되어 있는 호크 지대공 미사일 10개 포대와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반출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3연장 발사기 30개와 10개의 교전 통제소, 미사일 물량은 600에서 900발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를 위해 항공기 투발, 집속탄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토 회원국 중 하나가 해당 집속탄을 생산했던 독일 측에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데 최근 독일에서 거론되고 있는 토네이도 IDS 전폭기가 공개될 경우 여기에서 운용되었던 MW-1 집속탄 살포 시스템이 재생되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300만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90식 전차를 5년 내에 전량 퇴역시키고 이를 신형 10식 전차와 16식 기동 전투차로 전량 대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3.5세대 전차 보유량은 100여 대에서 400여 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이들 기동부대 화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식 차륜형 자주포도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알풀크 카타르의 군함인데 상륙함의 형상에다가 우리 독도함처럼 생긴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축함처럼 생긴 이 마스트, 함교 이걸 갖다 붙여서 그리고 아스터 30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스터 30 지대공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16발 갖다 붙여서 방공함으로도 쓰겠다. 그런데 이게 8,000톤, 뭐 우리 독도함만큼 크진 않아요. 8,000톤. 일본의 오스미급 상륙함하고 비슷한 덩치인데 카타르가 상륙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희한하게 생긴 새로운 개념의
군함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카타르에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자, 스웨덴도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이 GCAP, 그러니까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이라는 이 다국적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영국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스웨덴까지 자기네들 이제 사브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하고 있죠. 그것도 미 공군 따로, 해군 따로. 그리고 이 영국 주도로 해서 일본 가세하고 이탈리아, 스웨덴 가세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안 될 것 같고 이것까지는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호크. 우리도 천궁으로 지금 다 대체하고 있는 호크. 뭐 대단히 많이 한국군도 배치하고 있는 이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죠. 성주 사드 기지로 논란이 되었던 그 성주에도 호크 포대 있습니다. 그 호크를 이스라엘은 다 퇴역시키고 이걸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제 뭐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승 방공망을 새로 이제 첨단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면 결국 물량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호크를 지금 뭐 이렇게 한 30개 발사대 정도 가지고 있고 10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좀 줘라 라고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조차도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나라니까 못 준다 라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은 과연 치장물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군 현역에 뭐 전차 2300대 그러면 예비 물자로 어디 보관되어 있는 전차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 깨지고 부대 깨지면 뒤로 빼서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밀어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전차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전차 M48 퇴역하면 전부 뭐 뒤로 빼고 고철로 녹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안보공원 이런 데다가 그냥 뭐 하나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말죠. 여러분들 어디 뭐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도 전차 한 개 갖다 놓고 전투기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구마구 그냥 없애버리는데 이거 이렇게 할 일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듭니다. 우리도 치장물자 많이 비축해야 된다. 우리는 현역물자밖에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이거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려스럽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버티는 거죠. 자,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집속탄, 클러스터탄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한국이 뭐 듀란달 그래가지고 막 집속탄 팍 하고 하는데 요만하죠. 그런데 이건 토네이도 전투기가 저공 침투해서 쫙 뿌리고 광역으로 그냥 뿌리고 가는 건데 접촉신광. 그래서 땅에 맞으면 터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탄을 독일은 다 퇴역시켰어요. 왜냐? 이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을 해서 독일은 2009년도에 전부 퇴역했어요. 그런데 고철로 부숴버리진 않고 어딘가에 지금 치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려서 우크라이나 줘라.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네이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집속탄 MW1 요거 같이 엮어서 줘라. 야, 이거 들어가면 러시아 기갑, 러시아 보병, 러시아 장갑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한 방에 한 개 대대 전술단, 한 개 대대가 그냥 이거 한 방에 다 사라져 버리는 무지막지한 공격이 되겠는데 와, 러시아 쫄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두부장갑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방어력이 약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받았던 90식 전차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우리 K1A1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K1A1이 이기겠죠. 왜냐? 폰은 똑같은데 탄은 우리 탄이 계속 우리는 개발해서 더 성능 좋은 탄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K1A1은 경사 장갑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력이 더 좋은데 여기는 수직 장갑이니까 방어력 안 좋고 자 그래서 이
레오파르트 2 A4가 방어력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게 53톤이에요. 똑같은 주포를 쓰는 44구경이랑 똑같은 주포예요. 근데 이건 50톤.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A4보다 더 방어력 떨어지는 이 90식 전차인데 이걸 300만 한 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량 퇴역한다. 일본이 지금 뭐 국방비 2배 이상 뻥튀기 막 하면서 이제 이런 거 가지지 말자. 더 좋은 거 가지자.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를 5년 내에 다 퇴역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1년에 뭐 수십 대씩 지금 막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없애지 말고 우크라이나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도 이 120mm 활강포의 위력이 있으니까 방어력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러시아 T-72, T-80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데 조금 그냥 없애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오늘은 러시아의 까보러 소식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주요 소식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고기동 다른장 로켓 시스템, 일명 하이마스는 단 16문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무기이자 러시아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인데요. 러시아가 이 하이마스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서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미국산 다른장 로켓 하이마스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최근 러시아군 일선 부대에 해당 장비가 배치되면서 하이마스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월 2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시각 1월 25일 저녁 관영 타스 통신의 특집 보도를 통해 최근 러시아군이 판칠 S1 야전 방공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량해 하이마스의 227mm 로켓을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강구 예하 방공부대에서 판실 S1을 운용하는 콜사인 바론이라는 한 지휘관은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판칠 S1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러시아군 전방지휘소와 민간 시설을 노리고 발사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로켓들을 완벽하게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론이라는 지휘관은 또 판칠 S1은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360도 전 방향에서 접근하는 드론과 헬기, 다른장 로켓과 항공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토치카-U 전술 탄도미사일과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다수 요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이번에 개선된 소프트웨어는 대구경 로켓탄이라는 고속 표적에 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하이마스 로켓탄에 대한 탐지, 추적 능력을 비약적으로 개선시켰다라며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로켓들은 러시아군 방공부대가 보호하는 지역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까지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불렸던 판실 S1은 개전 초부터 저속 드론인 바이락타르 TB2에 여러 대가 파괴되며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이 너무 다르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소프트웨어 개선만으로 대구경 로켓 요격 능력과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추가했다는 러시아의 주장.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하이마스 이게 후방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들을 때려 부수면서 전황이 완전히 그냥 바뀌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제 게임 체인저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 체인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만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버렸다. 판치르가 판칠 S1, 그리고 판칠 SM, 그리고 이제 판칠 S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판칠 SM부터는 전술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적으로 제일 많은 게 판칠 S1인데 그걸 또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는 전술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 같은 것까지 다 요격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보여준 이 동영상 캡처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탐지 레이더 뭐 이런 거 이제 업그레이드 통해서 지금 다 이제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 20km 사거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물들을 전부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막 탄을 발사하는 장면인데 그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을 했죠.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TB2,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가지고 쭉 가가지고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판치를 그대로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살나버렸죠. 그 동영상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그 정도로 바이락타르 TB2 크죠. 그 삘삘삘삘 150km 속도로 날아오는 그 바이락타르 TB2도 발견 못하고 그게도 두들겨 맞아 죽는데 무슨 마 4 이상으로 날아오는 하이마스를 때린다는 거냐 라는 의혹이 들기는 합니다. 까보로 아니겠습니까?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이번에도 거짓말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나토의 대규모 전차 공여 발표를 강력하게 성토했던 러시아가 서방제 3세대 전차를 쓸어버리겠다며 히든카드 등판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전차 기술이 모두 녹아있다는 T-14 아르마타인데 이 전차가 서방제 전차 등장 시기에 맞추어 돈바스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루한스크 지역에 중대급 규모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배치했으며 이들 전력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전차를 전선에 투입하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투입될 것이라고 러시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5일 발표된 영국 정보 당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나토의 대규모 전차 지원 소식에 동요하고 있는 일선 장병들에게 러시아도 최신의 전차를 투입해 서방 전차에 대적할 것이라는 선전전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모스크바는 T-14 전차에 대한 기술적 의구심 때문에 실전 투입을 망설여왔지만 서방의 대규모 전차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T-14 전차 실전 대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당국은 T-14 전차의 엔진과 사격 통제 장치, 야간 전투를 위한 열화상 조준경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러한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루한스크 지역에 1개 중대급 규모를, 카잔 지역에 1~2개 중대급 규모의 T-14 전차를 배치하고 실전 투입을 위한 고강도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일머니를 긁어모으던 시절 풍족한 예산으로 추진된 아르마타 범용 전투 플랫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T-14 전차는 러시아 자체 전차 구분으로는 5세대, 서방식 분류로는 4세대 전차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전차가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며 2,000여 대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선전해온 바 있습니다. 이 전차는 최신형 125mm 활강포인 2A-82를 탑재하고 있고 프랑스에 의존하던 열화상 조준경을 자국산으로 교체했으며 무인 포탑과 첨단 복합 장갑을 차용해 현존 최강의 성능을 자랑한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요. 양산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의 자금 횡령 사건으로 대량 양산이 취소되어 현재는 30여 대 정도만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T-14와 T-90M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활용해 서방제 3세대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사냥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결함조차 해결하지 못한 전차를 끌고 와서 큰소리치는 러시아. 과연 T-14 전차가 얼마나 빨리 파괴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T-14 전차. 이게 지금 카잔 훈련장에서 보전 협동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카잔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아주 멀리 간 이 중부 러시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 1~2개 중대 정도가, 그리고 1개 중대 정도는 지금 이제 전선 인접한 곳에 있다. 그래서 곧 투입한다라는 건데 러시아가 지금 전차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T-72, T-80, T-90S 이런 것들은 서방제 전차에게 또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형 전차들하고도 거의 뭐 교환비가 비슷하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T-90M 전차는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이걸 마치 현재 과거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막 몰릴 때 수량이 부족해서 공업 생산량이 딸리고 미국이 계속 와가지고 이 독일의 공업 단지를 폭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전차 수량이 부족해질 때 6호 전차 티거 이걸 이제
몇 대씩만 묶어가지고 기동을 펼치면서 연합군 셔먼 전차 대량으로 이제 사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차 전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중과부적으로 졌지만 마치 지금이 이 러시아가 그때의 독일처럼 T-90M 전차를 소대급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T-90M도 얼마 안 되죠. 수량 부족하니까 T-14까지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 정도 성능이 되겠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전선 인접한 곳에 있는 부대라고 해요. 자, 포탑은 사람이 없는 무인 포탑입니다. 무인 포탑이고 그 조종수, 포수, 그리고 전차장 3명이죠. 자동장전 장치니까 전부 앞에 여기에 졸졸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포탑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 각종 센서 집어넣느라고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 큰 거 구멍 파가지고 각종 센서 집어넣었는데 이거 영국 챌린저 전차 같은 거 강선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이거 여기다 쏙 집어넣을 거 있을 것 같아요. 탄을. 자, 그렇게 되면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럼 이 주포는 원래 뭐 이게 뭐 140mm 포 한다 뭐 그랬다가 다 안 되니까 그 반동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125mm로 갔는데 이제 이 포가 영국 챌린저 이거 깰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2차 대전 때 티거가 했던 그런 전술을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고 T-14가 언제 과연 어떤 무기에 박살이 날 건가 굉장히 기대된다. 그래서 T-90M 전차는 황당하게도 AT-4 대전차 무반동 총에도 박살이 났는데 T-14 아르마타는 어떤 무기에 박살이 날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